이번 영상에서는 여유증은 왜 생기고 또 언제 수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유증의 원인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이렇다라는 이론적인 추정은 있지 정확하게 있던 원인 결과가 이어지는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여유증이 생기는 기간, 내가 사춘기가 생기고 이제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생기고 이 오랫동안 기간 생기는 동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학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A 원인 때문에 B가 생겼다. 즉 어떤 원인 때문에 여유증이 생겼다라고 정확히 매칭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여유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추정만 하고 있는데요. 여유증의 원인으로 가장 주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은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성인이 된 이후에 가슴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제 여유증으로 좀 더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자의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고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성장함과 균형을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균형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남자의 젖가슴 자체가 여성 호르몬의 원인으로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유증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여성 호르몬이 낮게 유지가 되면서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가슴 자체가 이런 호르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이렇게 유선 조직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 어떤 호르몬을 좀 과다 생성하게 만드는 약물들, 대표적으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있고요. 아니면은 전립선 비대증 약이라든지 탈모약 같은 경우도 이제 원인으로 지목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원인들을 다 분석을 할 수 없을 때는 특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할 수 없는 원인,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통해서 발달하는 여유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유증의 원인은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불균형 또는 호르몬에 의해서 내 가슴 조직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유선 조직이 커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증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수술 시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사춘기 때 발현하는 여유증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커졌다가 이런 불균형이 좀 더 해소가 되면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증 고민 때문에 저희 의료진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중학생도 있었고요. 또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고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지금 보시면 이런 것이 2018년도에 나오는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 기준이라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단 청소년기 만 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 기간을 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런 세부 인정사항이나 급여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 의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연구 논문 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는 대부분 연구적 결과가 굉장히 탄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증 수술 시기 자체는 아직 청소년, 성년이 되기 이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내 성장이 모두 다 끝난 이후에 만 18세 이후에 하는 게 추천이 되고 또 이때 했을 경우에는 그 전에는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하지만 18세 이후에는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건강보험 적용도 받으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 이후에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편 성인 이후에 내가 이미 성인이 된 상황에서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여유증 수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좀 더 젊은 시기에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여유증 수술 자체는 겉에 있는 피부 가죽은 그대로 냅두고 안에 구멍만 살짝 내서 내용물을 쏙 빼내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유선 조직이나 지방은 제거가 되지만 내 늘어나 있던 피부 자체는 수술 직후에 바로 되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수술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부 탄력도 좋고 이런 피부 탄력이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수술 후 처짐 현상, 피부의 처짐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울퉁불퉁함이라든지 이런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후유증 자체가 좀 적게 발생하게 되고요. 대신에 나이가 많이 들으셨을 경우에는 피부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탄력이 많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자체가 어쨌든 뭔가 특정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40대도 있었고 50대도 있고 가장 고령 같은 경우는 68세도 있으셨는데요. 내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또 압박복 착용과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내가 지금 나이에 무슨 여유증 수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도 훨씬 더 이런 여유증 탈출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유증 수술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된 이후에 하는 게 추천이 드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불편감을 느끼면 언제든지 하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수술 이후에 떨어질 수 있는 피부 탄력들이 좀 더 짱짱하게 회복이 돼서 좋은 수술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젊었을 때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의 여유증 고민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